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오늘은 검은 겸차열 와겸유돌 세 번째 시간이에요. 와겸유돌은 와겸유돌이라는 혈장은 소조산이 어떻게 생겼을 때 와겸유돌을 맺는가 세 번째 시간이에요. 검은성은 주산의 정상이 일자 모양으로 평평하고 지각이 없는 깨끗하고 반듯한 형태이다. 일자 모양의 양 끝은 뻗은 능선은 청룡과 백호가 되어 가운데로 뻗어 내려온 주령을 보호한다. 검은성의 오행은 토성이다. 여기서 일자문성이라고 했잖아요. 일자문성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검은성도 일자문성, 녹전도 일자문성. 그래서 검은 토성, 녹전 토성. 그 다음에 도지혈, 넘어진 나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검은성은 가운데로 가지가 하나 뻗었어요. 줄기가 하나 내려오고, 녹전 토성은 가운데로 가지가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우리 머리 빗는 필이 있잖아요. 피처럼 여러 개가 내려오고, 가운데로 가지가 하나도 없는 것은 도지목이에요. 넘어진 나무다. 목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일자문성의 중앙에서 내려온 용은 멀리 가지 못한다. 보통 5리에서 10리 정도 행용한다고 하지만 그 이하일 때도 있다. 행용할 때는 3개에서 4개의 작은 소음봉을 만드는데 거리가 매우 가깝다. 결혈할 때는 마치 병풍을 친 것 같은 옥병사를 만든다. 혈의 모양은 춘향이가 감옥에서 쓰던 큰 칼, 또 할머니들 머리 빗는 비녀, 비녀 차자예요. 큰 칼이나 비녀 같은 겸차혈을 결제한다. 혈장은 용맥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다. 특이한 점은 양쪽으로 뻗은 선익이 혈보다 높고 길다. 혈장은 입수 도두와 선익 아래에 약간 볼록한 부분이 있다. 그 형태가 마치 죄인의 목에 씌우는 큰 칼과 같다 해서 겸혈이라고 한다. 여기서 겸자는 칼 겸자네요. 큰 칼 겸. 이 춘향이가 목에 씌워졌던 큰 칼. 그래서 요새는 그 큰 칼이라고 못 알아먹으니까 이 아가씨들 양쪽 그 무릎 위로, 무릎하고 배꼽 사이 그 두툼한 데 있잖아요. 거기 성기가 있는 곳, 거기가 겸혈이 해당돼요. 그래서 표현을 저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그 핀세트 그렇게 생겼잖아요. 겸혈은 입수 도두 양쪽의 선익이 비교적 직선으로 길게 뻗는다. 그 혈은 그 아래 위치에 바람으로부터 선익의 보호를 받는다. 선익은 끝에 가서 혈 쪽으로 굽어 마음곡하면서 혈을 해포한 형태가 취한다. 그렇다면 발끝이 이렇게 중앙으로 모아지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 그 말이거든요. 차혈은 선익이 좌우 양쪽으로 비녀 같은 능선을 뻗는다. 겸혈처럼 길기는 하나 끝이 만곡하여 해포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발끝이 모아지면은 겸혈, 발끝이 안 모아지면 차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차자는 우리 그 옛날에 할머니들 머리에 꽂던 비녀 있잖아요. 그래서 비녀처럼 끝이 쭉 똑바로 반드시 뻗어본 것은 차혈. 발끝이 가운데로 오구당당 하면서 이렇게 직거수가 안 되게 망곡수가 되게 모아주는 것을 겸혈 그래요. 겸차혈은 입수 도두와 선익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 혈은 오목한 혈장 상단에 위치하고 그 부분만 약간 볼록하다. 즉 겸중미도란 부분이 있다. 겸중미돌이에요. 혈 앞이 더욱 낮아 그곳으로 물이 빠져나간다. 물이 직선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능선으로 하수사가 교세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기 물이 직선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순전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겸차열에서는 순전이 이렇게 그 바위로 행대를 이루고 있어요. 바닥을 바위로 이루고 있다. 그러면 최상급이었잖아요. 겸차열에서는 순전이 야물어야 된다. 순전. 겸열은 여자가 두 다리를 길게 뻗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렸다여 개각결이라고 한다. 개각. 합곡, 선군, 단고, 궁각 등에 비교한다. 합곡, 성궁, 단고, 궁각. 혈은 생식기처럼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곳으로 와열에 비하여 다리를 길게 뻗는다. 와열처럼 생겼는데 다리가 길다 그 말이거든요. 겸열은 바람을 피할 수는 있는 여건이만 되면은 고지나 평지를 가리지 않고 많은 곳에 겸열이 된다. 이렇게 바람은 피하는데 물을 피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물을 피하는 게. 내룡은 헐록한 음력으로 들어와 삼태기처럼 오목하고 다리를 길게 뻗은 양열로 결제한다. 입수 도두에서 혀를 보호하듯이 뻗어나간 선이 그 양쪽 다리 사이가 되는데 혈장을 감싸주고 있는 다리의 길이와 형태에 따라서 양각을 곱게 뻗으면 직겸, 양각이 소풀처럼 안으로 감싸고 있으면 곡겸, 양각이 짧으면 단겸, 양각이 길게 나가면 장겸으로 분류한다. 양각이 쌍으로 갈라지면 쌍겸, 양각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면 다겸으로 분류한다. 또한 다리의 길이가 균형을 이루고는 형태에 따라서 정격이 있고 선궁, 단제, 첩지 등과 같이 두 다리의 길이가 다른 병격도 있다. 겸열은 와열과 똑같이 합곡처 아래를 돈대가 받쳐줘야 하고 겸열의 지가 끝이 약간이라도 안쪽으로 감싸는 곡겸을 이루어야 길격으로 친다. 여기서 돈대란 이야기는 순전이란 이야기예요. 생각도 안 나네. 순전. 겸열은 사상 중에서 소양에 속하고 주산의 형태는 검은 토성이나 녹던 토성으로 출발하여 그런 입수령을 많이 결지한다. 입수 도두는 단정하고 물은 상분 화합하고, 여기 중요한 것은 주산의 형태가 검은 토성이나 녹전 토성일 때 겸열을 맺는다. 겸열이나 와열을 맺는다 그 말이거든요. 겸열의 경우 혈처의 미도란 부분으로 정열을 취한다. 만약 개수가 불분명하여 혈장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양쪽 다리가 깨지고 부서지면 흉하다. 혈장으로 물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겸열이 아니고 계곡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 계곡의 시작처도 계곡의 시작처가 겸열로 보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순전이 야물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순전이 야물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그게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옥에서 물은 용을 따라서 내려온 물은 밑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쏟아지면은 순전히 야물지 못하면은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깨지고 그런다. 그래서 겸열 같은 경우에 겸열이나 와열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겸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그 혈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참 위험한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렇게 어느 산에 가서 자리를 잡아줬는데 어떤 스님이 그 골짜기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석축을
1,000만 원, 1,500 정도 들여서 석축을 싸가지고 거기다가 혈장을 만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풍수질이 이 혈이 쌓아놓은 것은 반드시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깎아서 너무 과하니까 흙을 좀 허물어서 혈장을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흙으로 쌓아갖고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쌓은 놈만큼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하니까 채워주려고 싼다. 그래서 그것은 쌓은 놈만큼 혈장이 아니다는 증거예요. 고생하셨어요, 회원님들.